시작. 우리 이제 28쪽 할 차례고. 자, 집합의 연산이라고 나왔고, 먼저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집합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을 거야. A랑 B랑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겹치게 이제 해놓은 거고. 자,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교집합을 먼저 보면 요게 교집합이야. 이 노란 부분이 A랑 B의 교집합. 자, 우리 직선 두 개의 교점이라고 얘기하면 겹치는 점인 거지. 그래서 교라는 게 이제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교집합은 A, B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 교집합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A 교 B라고 읽으면 돼. 읽을 때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뭐냐? X라는 놈이 A의 원소 2고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리고로 연결되면 이건 교집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돼. 자,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거 뭐냐?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로 연결됐을 때 이건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고. 자, 이 그림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같이 박아야 돼. 교집합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은 두 개를 더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보이는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야. A랑 B가 있었을 때 A랑 B를 우리가 연산하듯이 더한 게 아니고 그냥 싹 다 합쳐버렸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합집합이 되는 거고, 합집합은 기호를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요건데 가운데가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한국말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합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 자, 이게 이제 언어의 차이가 좀 있는데, 영어를 쓰는 애들이 and라고 표현하는 거랑 or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애들은 and라고 하면 그냥 요건 거야. 겹치는 부분인 거고, or라고 하면 이걸 다 합쳐버린 요 부분이 저절로 걔네는 머릿속에 들어가. 근데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그리고랑 또는으로 되는 건데, 그리고는 그나마 괜찮은데 또는이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랑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 게 의미적으로 약간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학할 때는 또는 나오면 이건 합집합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어떤 거냐면 내가 예전에 이제 질문을 받았던 건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었어. 그러면 얘는 요 파란색 안에 있는 거니까 이 점이라는 놈은 A 합 B의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놈은 A 또는 B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얘는 정확하게 B에 있는 놈인데 왜 A 또는 B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런 게 이제 한국말이랑 영어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야. 어감상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또는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학에서는 또는 나오면 이건 무조건 합집합이다. 그리고 나오면 교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책에도 이제 서로소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어.
서로소라는 게 뭐지? 우리 이제 집합 생각하지 말고 수 가지고 얘기할 때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의 정의가 뭐지? 이거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그 음. 약수에 없는 거. 어? 아니 그런 거요. 현석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단어는 아는데 정의는 모르겠어요. 재은이 서로소 뭐야? 그 1을 제외한 약수 중에서 공통이 없는 거. 자 일단 이거랑 안 헷갈려야 돼. 소수랑 서로소 안 헷갈려야 되는데 소수는 뭐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이게 이제 소수고 서로소는 2개 이상이 있을 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근데 그게 정의인데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풀 때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중에 겹치는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간단하게 소인수 분해했는데 그냥 겹치는 게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이거고 어떤 놈이 이거야. 그럼 얘랑 얘는 서로소가 아니지. 이가 겹치니까. 근데 어떤 놈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랑 얘는 이제 서로소가 되는 거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소라고 하면 이거는 겹치는 게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겹침이 없는 거라서 그 말은 집합에서 얘기하면 교집합이 없는 거지. 즉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교집합이 없다는 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린다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겹치는 게 없이. 이런 게 이제 서로소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뭐 이런 거 잠깐 나왔는데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자. 이거는 뭐 외우는 건 아니고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야.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을 보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자 A랑 공집합을 합쳤대.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느끼는 거라 그랬지. 보고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닌 거니까 나도 지금 머릿속에 그냥 이게 뭐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보는 건데 이제 보면 아는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A랑 공집합을 합쳐버리면 뭐가 될까? A랑 공집합을 다 합쳐버렸어. 그럼 뭐가 될까? 자, 요놈이랑 요놈이 있을 때 합집합은 이걸 보이는 건 다 합쳐버리는 거야. 뭐 요거라고 그랬어? 그럼 A랑 얘는 없는 놈이야. 없는 놈은 합쳐봤자 뭐 T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A가 되겠네. A가. 그러면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뭘까? 겹치는 부분. 뭘까? 제가 공집합? 없는 거지. 얘는 없는 놈이니까 겹칠 놈이 없어 애초에.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굳이 처음에 헷갈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꼬맹이 때 막 하던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모으는 거 있으면 뭐 모을 때 있잖아. 간혹 뭐 그런 거 카드를 모았다고 쳤을 때 현서가 뭐 예를 들어서 A, B, C 카드를 갖고 있고 희경이가 뭐 C, D 이렇게 이제 2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합집합은 뭐냐면 이걸 다 합쳐버렸을 때 이게 이제 합집합이 되는 거고 C, C 똑같은 거는 집합에서는 한 번씩만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합집합이 되는 거고 교집합은 이렇게 이제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혁이가 EF를 가지고 있어. 그럼 현사랑 재혁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럼 얘네가 이제 서로 소가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카드를 하나도 안 갖고 있어.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현서랑 나의 합집합이면 현서랑 내가 갖고 있는 걸 싹 다 합쳐버리는 거야. 어차피 현서랑 똑같겠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현서랑 나랑 겹치는 게 뭐냐? 없어.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현서랑 내가 겹치는 건 그냥 없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랑 A를 합쳤어. 그럼 뭐가 될까? 그냥 A겠지. 그 다음에 A랑 A의 교집합이래. 이건 뭘까? A겠지. 전부 다 겹치는 거죠. 똑같은 놈들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A랑 A 교집합을 합쳤대. 이거 그림 잠깐 그려놓고 봐볼게. 자 A랑 A의 교집합을 다 합쳤대. 그럼 뭐가 될까? A겠지. 그 다음에 A랑 합집합의 교집합이야. 그럼 뭘까? A겠지. 전체랑 요놈의 겹치는 부분은 뭐 요놈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A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 뭐 외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야. 그냥 느끼면 되고 느낄 때 제일 좋은 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갖다 놓고 여기서 뭔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본다. 얘랑 얘랑 합친다. 얘랑 얘랑 겹친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원소나열법에서 직접 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자,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교집합은 겹치는 거니까. 자, A랑 B 겹치는 거 뭐랑 뭐 있어? 그러면 요게 되는 거고. A랑 B의 합집합은 그냥 보이는 걸 싹 다 합쳐버리라고 그랬지. 그럼 다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는? 요게 합집합, 교집합이고 그 다음에는 여집합, 차집합. 여집합, 차집합. 자, 여집합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 여사건이라는 얘기 하면서 얘기를 했고, 여사건 언제 쓴다 그랬냐면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올 때 이제 여사건 많이 쓴다 그랬고. 자, 그래서 여집합을 먼저 볼 건데. 여집합을 보기 전에 이런 사각형으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본 적 없는 이런 큰 사각형이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재혁이 정신 차리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그래. 우리가 전체 집합. 재혁아 들어.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합 공부를 할 때 전체 집합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전체 집합이란 말은 일단 요게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전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다 라고 나왔으면 우리는 그 놈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마이너스 1이나
200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U라고 할 거고 대문자 U로 표현을 할 거고 이 U는 유니버스의 약자야. 그래서 유니버스가 우리는 이제 보통 우주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학문,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같은 학문에서는 유니버스를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처럼 이제 전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우주인데 그 우주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상식 안에서 우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지. 우주 밖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뭐 나중에 화학이나 물리의 연력학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거기에서 뭐 엔트로피 뭐 이런 게 나와. 그러면서 뭐 우주 엔트로피 뭐 이런 말이 나와. 근데 그게 그냥 전체 엔트로피라는 뜻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 U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게 전체 집합이고 그 문제에서만큼은 그놈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합집합 기호랑 헷갈릴 수 있어서 나는 앞으로 대문자 U를 쓸 때 저런 식으로 써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집합 안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여집합은 뭐냐면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 바깥쪽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이걸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A의 C승처럼 쓸 거고 저 C가 뭐 컴플리먼트인가 아마 뭐 그럴 건데 아무튼 그냥 A의 여집합을 저렇게 쓴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여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차집합 봐보자. 차집합 제어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집합에서도 차집합이라는 이 차 빼기야 빼기. 그래서 기호로도 A 빼기 B 뭐 이렇게 이제 쓸 건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연산 같은 빼기는 아닌 거고 집합에서 차집합, 집합에서 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겹치는 놈을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겹치는 놈을.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이 A-B가 될 거고 요 부분이 B-A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A에서 B를 빼는 건데 뭐 우리가 3-1 하듯이 빼는 게 아니고 A 중에서 B랑 겹치는 놈을 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A가 이만큼 있었는데 B랑 겹치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야. 그게 A-B가 되는 거고 B-A는 B 중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드러낸다, 빼버린다. 그게 이제 차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요런 게 일단 차집합이야. 요거 얘기를 아까 안 했네. 자, 얘를 이제 우리 또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여집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전체 집합의 원소긴 한데 A의 원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차집합은 요 놈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즉 A의 원소는 맞는데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바꿔볼 건데, 자,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A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B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리고는 합교 중에 뭐라 그랬어? 교라 그랬지.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네. A교 B여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 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건데 A-B는 A교 B여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집합 문제 풀 때 이거 안 써먹는 문제가 드물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A-B는 A교 B여로 풀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잖아요. 애들이 죽을라 그래 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갈 거고. 자, 일단 A랑 A열을 합쳐버렸대.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이게 A고 이 바깥쪽이 A열이야. 이걸 다 합쳐버리면 전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전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랑 A여의 교집합은 뭘까? 이 흰색이랑 빨간 놈의 겹치는 부분이 뭐야? 현수야, A랑 A여의 겹치는 부분. 없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전체 여집합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여집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게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 그럼 여집합이라는 건 요놈의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여집합은 바깥쪽이야. 그러면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의 바깥쪽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요게 되겠네요. 이게. 자, 그럼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전체인데 공집합은 말 그대로 없는 거야. 없는 놈의 바깥쪽이니까 그냥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당연한 건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고 할 수 있겠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거다. 뭐 이런 말로 하는데 뭐 이것도 당연한 소리지 지금. 전체에서 A 빼버리면 A를 드러내버리면 뭐 A 여집합이 되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거 좀 중요해서 좀 써볼 건데. 자, 요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쓰긴 할 건데 A 빼기 B는 일단 A교 B여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그랬어. 이건 외워야 돼. 내가 다른 것들은 그냥 느끼는 거라 그랬는데 요거는 외워줘야 돼. 요건 외우는 거고 요건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머지는 크게 외울 필요 없어. 나머지는 일단 A 빼기 B는 A에서 교집합을 뺀 거라. 근데 내가 아까 차집합이 뭐라 그랬냐면 겹치는 놈을 빼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A에서 겹치는 놈을 뺀다고 그랬으니까 교집합을 뺀다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합집합에서 B를 빼는 거야. 뭐 이것도 당연해. 이 노란 놈이 A-B인데 합집합에서 B를 다 빼버리면 이 노란 놈만 남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A-B는 뭐 요거래. 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외워야 될 거를 하나 또 써줄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B는 B여 빼기 A여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왔으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도 상관이 없냐면 B여가 A여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 즉, 요 1번, 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둘 다 여집합을 때려버리면 둘 다 여집합을 때리면 좌우가 바뀐다고 생각하자. 자, A에서 B를 뺐어. 근데 둘 다 여집합을 붙이면 앞뒤가 바뀌는 거야. 좌우가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부분집합 얘기할 때도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여집합을 때리면 앞뒤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여집합을 때렸을 때 앞뒤 바뀐다는 게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나중에 명제라는 단원을 할 때 더 이제 제대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갈 거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하자.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오케이. 일단 고. 위에 거 히터 좀 꺼줘. 지금 몇 시야 혹시? 5시 48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30쪽에 5번 박스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그 전에 그 5번에 있는 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좀 보도록. 자, 두 집합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우리 뭐 직선 뭐 이런 거 할 때도 위치 관계 얘기를 했었고, 위치 관계는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몇 군데서 만나냐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뭐 집합은 몇 군데에서 만나냐는 아니지만 뭐 어떻게 겹치냐 뭐 이런 모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 요거야. 그냥 두 집합이 그냥 저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황. 세 번째는 반대로 B가 A의 부분집합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이렇게 서로수가 있겠지. 자,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집합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네 가지야. 1번 가장 일반적인 상황, 2번은 A가 포함되어 있는 거, 3번은 B가, 4번은 안 겹치는 거. 여기에다가 5번은 살짝 그냥 보너스 같은 개념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이게 뭐냐면 서로소인데 여집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면 5번 같은 경우는 A, B를 딱 합쳐놓으면 그냥 전체가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도 이제 있을 수가 있어. 요거는 내가 왜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만 해가지고도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얘기도 좀 해주는 거고. 아, 나 진짜 다들 졸고 있으니까 수업 못해 먹겠네. 자, 정신 차리고. 자, 6번째. 이것도 좀 보너스야. 어려운 문제, 뭐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건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A가 B에 포함된 게 아니고 A 여집합이 B에 포함됐다. 뭐 이런 그림을 내가 이제 그려야 될 때가 있어.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게 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세히. 자, 그래서 지금 두 집합의 위치 관계 기본적으로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있고 5번, 6번은 보너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를 내가 왜 그려줬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를 친절하게 안 해줄 수도 있어. 친절하게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건 약간 다르게 돌려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인지도 내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알아냈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그래야 술술 풀릴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된다 내가 파악이 잘 안 되면 네 가지를 다 그려보고 맞는 상황을 내가 찾아내면 되는 거야. 다 그려보고. 그래서 안 찾아질 수는 없을 거야.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내가 알아냈다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고 만약에 파악이 안 되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그려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어떤 그림인지.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하자. 이거 아직 사진 찍지 말고. 자, 시작. 자, 두 집합의 위치 관계 기억하자. 이거 네 가지. 네 가지에다가 5번, 6번은 보너스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30쪽에 이제 5번 박스에 있는 거 얘기할 거야. 이거 이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책 그대로 한다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전체 집합까지 한번 그려볼 거고.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지금 거기에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잘 봐. 자, 이 상황이야,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황인데, 여기서 A 합 B는 뭐가 될 거야? 합집합은 싹 다 합쳐버리는 거라고 그랬어. A랑 B를 합쳐버리면 뭐가 되겠어, 이거?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A랑 B의 교집합은 뭐가 될까? A겠지.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결과가 둘 중 하나로 나온 거야. A 합 B, A 교 B를 했는데 그 결과가 둘 중 하나로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무조건 포함 관계야. 무조건 포함 관계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 땡큐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럼 얘가 요건지를 내가 알아내야 돼. 근데 이걸 딱 봤어. 그럼 A 합 B. 근데 둘 중 하나가 결과로 나왔어. 그러면 누가 더 클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 그림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합쳤는데 B래. 그럼 B가 큰 놈일까 작은 놈일까? 큰 놈이겠지. 합친 게 B니까. 그럼 B가 더 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교집합이 A래. 그러면 겹친 놈이 A라는 거야. 그러면 A가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겹친 게 A니까 A가 작은 놈이겠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결과가 둘 중 하나로 나오면 그건 무조건 포함 관계니까 뭘 생각하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작은가? 뭐 이걸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뭐냐? 이 상황에서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래. 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자, A에서 B랑 겹치는 걸 다 빼버렸어. 그럼 없겠지.
A가 더 작은 놈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뺐는데 없다고 해서 A랑 B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얘는 앞에 놈이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뭘 뺐더니 집합에서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어. 그러면 앞에 놈이 더 작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둘 다 여집합을 때리면 이렇게 앞뒤가 바뀐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온 거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 얘는 뭐냐면 뭐냐? A 여집합이랑 B지? A 여집합이랑 B를 합쳤더니 이게 전체가 나오더라. 자 이거 보면 A의 여집합이랑 B를 합쳐버렸더니 이제 전체가 나오겠지 그러면. 자 그래서 요 5번까지는 뭐 굳이 뭐 크게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1, 2, 3, 4 이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1, 2, 3, 4 1, 2번 다시 얘기하면 합교의 결과가 둘 중 하나로 나오면 얘는 포함관계니까 누가 더 큰지 뭐 이런 걸 생각한다. 그 다음에 뺐는데 사라졌다. 그 말은 앞에 놈이 작다는 얘기다. 이거 이제 생각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서로소에 대한 얘기도 나와있네. 서로소는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얘 이제 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상황이고. 자, 1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A에서 B를 뺐더니 A를. 자, 재현아. 집합에서 차집합은 뭘 빼는 거라 그랬어? 정신 차려 얼른. 괜찮아요. 자, 차집합은 겹치는 걸 빼는 거라 그랬지. 근데 A에서 B를 뺐더니 A가 나왔대. 그 말은 뺄 게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뺄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야. 서로서란 얘기고. 이번에도 뭐 같은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뺄 게 없다. 그 말은 겹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나왔냐면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 B의 여집합이면 요거 빼고 전부 다지 이렇게. 그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지. 반대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B가 또 A여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서로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외우고 있어도 크게 상관없고, 아무튼간 만약에 외운다면 상대방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서로서다. 뭐 이런 얘기고,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1, 2, 3, 4번까지는 5, 6번은 보너스니까 그렇다 쳐도 1, 2, 3, 4번까지는 내 머릿속에 그냥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이런 걸 봤을 때 외우지 않고 얘가 떠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저 1, 2, 3, 4번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 저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두 가지 정리를 할 건데 여기 포함관계인 거 합교의 결과가 둘 중 하나로 나오면 포함관계다. 이거. 그 다음에 뺐을 때 사라졌다. 그 말은 앞에 놈이 더 작다. 그 다음에 요것들 뭐 어느 정도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서로소 뺐는데 그대로다. 그럼 뺄 게 없다는 얘기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거고 이것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자. 지금 시간이 몇 분이까? 6시 25분.
B는 4에서 9까지의 정수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좀 써볼 거고 CD의 약수 이렇게 좀 써볼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A랑 요놈의 교집합이래. 요거 먼저 해결을 해줘야겠지. 자 얘가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 B랑 C의 합집합이 합집합은 싹 다 합쳐버리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1, 2, 3, 4, 5, 6, 7, 8, 12 이런 놈이 될 거고 그러면 얘랑 A의 교집합인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랑 요놈의 겹치는 부분 3, 5, 7이 전부 다 겹쳤네. 그래서 요놈이 이제 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것도 봐보자. 자 이번에는 A교 B가 뭔지를 좀 찾아봐야겠어. A교 B는 A랑 B의 겹치는 부분이 A랑 B랑 겹치는 거 뭐뭐 있지?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C랑 다 합쳐버리래. C랑 다 합쳐버리래. 그럼 보이는 거 전부 다 써버리면 되겠지. 1, 2, 3, 4, 5, 6, 7, 12 이렇게 써주면 답이 나오겠네. 너무 편안한 거고 재혁아 자 2번 자 전체 집합이 나왔어.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래. 이런 놈인 거야. 자, 다 써버릴까? 그냥 다 써버렸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안에서만 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놓고 A가 짝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요 안에서 짝수들인 거야. 이게 되는 거고 B는 3의 배수 요 안에서 3의 배수 요게 되는 거지. 자 이래 놓고 A합 B의 여집합 한번 보여볼게. 자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에서 풀었던 것처럼도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도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자 그러면 A합 B의 여집합이래. 그러면 먼저 A합 B가 뭔지를 먼저 봐보자. A합 B는 A, B를 다 합쳐버린 거야. 이런 놈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놈의 여집합은 요 놈의 여집합은 1에서 12까지 중에서 요 놈 말고 전부 다가 되겠지.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이 될 거야. 그러면 1 없고 2, 3, 4, 5, 6, 7, 8, 9, 10, 11까지가 이제 답이 되겠네. 2번 교집합의 여집합. 이번에는 교집합이 먼저 한번 찾아보자. 자, A랑 B 겹치는 거 뭐 있어? 60이 그렇지. 자, 그러면 요놈의 여집합이면 60이 빼고 전부 다네. 1, 2, 3, 4, 5, 7, 8, 9, 10, 11까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A여에서 B를 빼야 된대. 일단 A여 먼저 보여보자. A여는 저건 빼고 전부 다니까 1, 3, 5, 7, 9, 11 이렇게 되겠지. 자 밑에다가 B도 잠깐 써볼게. B는 3, 6, 9, 12가 될 거야. 근데 위에 놈에서 밑에 놈을 빼야 된대. 자 집합에서 뺀다는 건 겹치는 부분만 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얘랑 겹치는 게 어떤 놈들이 있을까? 3, 9 요 놈만 빼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를 뺀다는 건
1, 5, 7, 1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자, 요 놈은 일단 한번 요거 그대로 해볼게요. 요거 그대로. 그럼 B여 찾아볼 거야. B여는 3, 6, 9, 12 빼고 전부 다니까. 이게 될 거고, A여는 아까 써놨지만 요 놈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A여랑 겹치는 걸 빼면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찾아보자. 1 겹치고 5, 7, 11 이렇게 겹치지. 이놈 빼고 전부 다 써주면 돼. 그럼 얘는 2, 3, 8, 10 이런 놈이 될 거야 이제.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이거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둘 다 여집합을 붙이면 앞뒤가 바뀐다 그랬지? 그럼 둘 다 여집합을 띄어내도 앞뒤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놈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A-B로 바꿀 수가 있는 거겠지. A-B로. 그럼 여기에서 얘랑 겹치는 거 6, 12만 뺀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2, 4, 8, 10 이렇게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는? 자, 지금 이 문제들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원소나열법 이용해서 그냥 무식하게 풀어버린 거야. 무식하게. 근데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용해볼게요. 자, 집합 문제 풀다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엄청나게 자주 사용하게 될 거고, 자, 어떤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요?가 아니고 그냥 맨날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쓸 수 있어. 그림 그려봤다가 별로 소용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이게 전체고, 이게 A, 여기 B가 되는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을 내가 지금 그려놨다. 집합 2개짜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칸이 몇 칸이야? 요 그림에 칸이 몇 개 있지? 4개 있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는 A가 뭐다, B가 뭐다 이런 건 별로 쓸모가 없어. 한 칸이 뭔지를 내가 알아낸다고 애를 써야 돼. 칸이를 다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교집합을 먼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항상. 교집합을 먼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언제나. 자,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찾아내고. 자, 즉 A랑 B의 교집합 6이랑 12가 있는 거지. 이걸 먼저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6이랑 12가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 건데, A가 2, 4, 6, 8, 10, 12인데 6, 12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2, 4, 6, 8, 10, 12 이렇게 이제 A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 B는 3, 6, 9, 10인데 6, 12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3, 6, 9, 1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벌써 3칸을 다 채워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 없는 놈들은 전부 다 마지막 이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훨씬 보기가 편해져. 자, 다시 1번부터 봐보자.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또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맨 바깥쪽 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1, 5, 7, 12 요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야. 한 가운데 빼고 전부 다. 한 가운데 6, 12 빼고 전부 다 써준 게 이제 답이 될 거고. 요 놈은 이제 좀 표현하기는 힘들어. 근데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자, A의 여집합이 요게 A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이게 A의 여집합인데 그 중에 B를 빼야 된대. 그럼 그 중에 B랑 겹치는 부분 요 놈을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장 바깥쪽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1, 5, 7, 11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이대로 보면 보기 불편하니까 A 빼기 B라고 생각하자. A 빼기 B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2, 4, 8, 10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 문제 풀 때는 그림 그려서 풀 수 있으면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4칸이 나왔으면 칸칸이를 다 알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중에 교집합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A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2, 3, 5, 7 요걸 얘기하는 걸 거고 요 놈과 서로소인 걸 찾으래. 서로소. 서로소라는 건 겹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서로소. 자, 여러분 봐보자. B는 1, 4, 6이야. 겹치는 거 있냐 없냐? 없어. 그럼 이거 맞는 거네. C는 10의 양의 약수. 자,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1에서 10까지 짝수. 자,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안 되고. 4의 배수. 이렇게지. 자, 겹치는 거 있냐? 그러면 얘 서로소가 맞는 거야. 너무 쉽지? 지금 몇 분이니까? 80분? 오케이. 오늘 친구는 여기까지. 우리 3번 번으로 가자.